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2명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키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죠.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 방역을 긍정평가했습니다. 그런 평가로 인해서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이번 여당 지도부 개편으로 원내 대변인에 발탁됐습니다. 신현영 의원과 더불어서 방역 정책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영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지도부 개편으로 원내 대변인으로 내정이 됐던데, 그럼 언제 정식으로 선임이 되나요? 예, 지금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도종환 의원에서 이제 윤호중 위원장님으로 변경되셨고요.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5월 2일까지 당 지도부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렇군요. 자, 의사 출신으로서 지금 여당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 532명.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엿새 만에 500명대 뭐 의미 있는 축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 요일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4차 유행의 우려는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과는 다른 것은 우리가 고위험군인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명률이나 아니면 중증도에는 위험 요인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료 병상이 확보가 돼 있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했을 때 이런 경증 환자로 유지되는 상황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3차 유행 때보다 우리가 4차 유행 때는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대응 여지가 조금 더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백신 수급을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백신 확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이 백신 수급 확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정부의 백신 수급 확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실제로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성구매 계약 시기가 작년 중순으로 돌아가 봤을 때 과감하게 하지 못한 거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과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백신을 앞으로는 성구매할 수 있는 법안도 냈고 통과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4월 달 시점에서 상당히 백신 언제 맞는 거냐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인한 결과로는 6월까지는 1,200만 명분의 백신이 도입이 되는데요.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2분기까지는 우리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많은 분량들이 3분기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하면서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을 왜 2분기에 좀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 건 아닙니까? 모더나는 사실상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약상으로는 4천만 도즈를 계약해놨는데요. 이 백신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오겠느냐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2분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변이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미국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들을 자국의 우선주의로 배정을 하고 사실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우리가 예측지 못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5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어떤 백신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인가를 분명히 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튼 초기에 빨리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좀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진 않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실제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왜 우리나라의 백신 구매나 확보가 늦었느냐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가 아니했던 것이냐,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을 반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의 문제냐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시점으로 복귀를 한다. 예. 당시에는 백신을 너무 많이 구매해서 남았다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상황에서 특히 감염병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도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속상한 마음에 대한 위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 제한을 조금 신축적으로 해보자. 더 영업을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신현영 의원께서 비슷한 의견을 내셨다. 처음에 그랬는데 언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금년 1월 달에 네. 저는 법안 발의도 했고요. 상생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인터뷰나 아니면은 여기 국회 내에서도 주장을 예. 한 바가 있습니다. 어. 당시에는 우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 영업장에서의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시위도 국회 앞에서 많이 하셨고요. 이 보상에 대한 노력을 계속 논의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생 방역의 시스템은 지금 무조건 중앙 집권식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것이냐에 대한 예. 하나의 대안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코로나의 싸움에 있어서 장기전으로 갈 때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개편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상생 방역의 그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1월부터 주장했다라는 거에 대한 속상함을 그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당내 소통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런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의원님, 중진 의원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사실 검토는 했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널리 활용하지 못했는데 예. 논의의 결과를 얘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174명의 네.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의원들이 좋은 민생의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당론으로 가서 이게 민생에 현실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어디선가에 두절되는 시스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사다리를 우리 당 내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선거 패배의 결과에서 혁신해야 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소통 구조를 조금 혁신해야 된다. 민의를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상생 방역 좀 호평했다가 뭐 이렇게 그 강성 친문 지지자들 이른바 뭐 굉장히 고생하셨다면서요. 예, 실제로는 응원의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질타하는 문자를 주신 분들은 왜 신현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느냐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상생 방역이라는 정책 과제가 우리 당에서 좋은 안이었는데 좋은 안이었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속상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그런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네.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지지자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현영 의원 메시지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소통을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또 하나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확진자 이렇게 늘어날 때 오세훈의 상생 방역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곧 내놓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꼽는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실제로 영업장별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꼭 이게 영업시간 금지나 명수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방역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빅데이터나 우리 여러 가지 집단 감염에 있어서의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정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영업장 내에서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석들이 우리 현재로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중심의 방역, 그리고 또 자가진단 키트는 지금으로서는 정확도 있는 키트는 없지만 검토하고 발굴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군요. 예, 개발이 급선무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한 상생연대 3법이 지금 발의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직접적으로 굉장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동력을 좀 잃은 듯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떤 의지가 강력합니까? 예, 이번에 초선 의원들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이번 4월 국회 때 이런 집합금지 보상에 대한 법안을 통과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핵심은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의 여부이기도 한데요. 소급 적용. 예. 네. 결국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준까지 소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와대와 정부는 소급 적용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입니까? 예, 그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법안이 마련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 4월 국회에서 꼭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소급 적용도 이왕이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예.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서 그런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확실히 해보고 싶다. 그럼 언제까지 소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 규모와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네. 더 디테일하게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내정되셨는데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선거 패배에 따른 뭐 정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우선은 그런 정말 이 패배를 뼈아프게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하면 쇄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정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1년이 위험하다는 위화감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그리고 백신 정책에 대해서 가장 경청을 하고 어떻게 예.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번에 국민들에 대한 그런 따가운 질책을 예.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쇄신하는 계기로 만들면서 네. 운동화 끈을 다시 질끈 동여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네. 지금 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정책과 백신 정책 어떤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